산화제와 환원제의 개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제는요,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질을 뭐한다? 산화시키는 물질을 바로 산화제라고 합니다. 반면 환원제는요,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고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살펴봤나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 반응에서 마그네슘은 뭐 했습니까? 전자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려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화가 됐죠? 산화가 되면서 산소는 거꾸로 뭘 했습니까? 그쵸? 그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마그네슘은 무엇으로 사용이 된 걸까요? 그쵸? 환원제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됐지만 산소를 환원시켰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뭐다? 그죠? 환원제로 사용이 됐다. 반면 산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됐죠? 하지만 마그네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화가 된 거니까 산소는 무엇으로 사용이 됐다? 그쵸? 산화제로 사용이 됐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산화수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산화수를 어떻게 따지느냐도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산화수 개념이 왜 나왔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제 산화 마그네슘 살펴봤잖아요. 생성물로. 자, 이 산화 마그네슘은 뭡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이잖아요. 이 이온결합 화합물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거나 이렇게 얻는 산화와 환원 정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양이온이 되고 이제 음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전자를 주고 한쪽에서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는 그러한 정의로 우리가 산화환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우리가 이 이온결합 화합물 말고 예를 들어서 HCl 이거 뭡니까? 염화수소. 자, SO2 뭡니까? 이산화황. 그죠? 이런 분자 화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산화가 됐는지 환원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정확하게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자의 주고받음으로는 따라서 이런 이제 분자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이온결합 화합물처럼 전자가 이동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으로는 좀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일부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다는 것을 실험으로부터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자들은요. 이런 분자 화합물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으로 취급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즉 산화와 환원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냐면 이 산화수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산화수는요, 우리가 이제 산화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산화 상태. 자,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산화 상태라고도 부르고 이 산화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전자의 교환이 완전히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한 분자 내에서 특정 이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수를 바로 산화수라고 불러줍니다. 즉 산화수는 전자가 완전히 이동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분자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HCl이 있다면 HCl 내에서 요 H와 O 이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수를 바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산화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산화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예처럼 원소 기호 위에, 요 숫자로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반응물 분자 내의 원자는요, 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산화수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2, 0.
Cl2 0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죠. 자, 그렇지만 요 생성물 쪽 볼까요? 자, 이 생성물 분자에서는 완전한 전자 이동이 일어났고 생성물 분자에 있는 원자들은요.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이동된 전자수를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HCl에서 H는 플러스 1, Cl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밑에 SO2도 보시면 자, S는 0입니다. 자, 반응물 분자 내 원자는 전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산화수는 0으로 우리가 이제 표기합니다. 그래서 S도 0, O2도 0 이렇게 표기를 했고 하지만 이제 생성물 분자는 완전한 전자 이동이 일어났고 생성물 분자에 있는 원자들은 우리 뭐 한다. 그죠?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면 S는 플러스 4, O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산화수를 표기할 때는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표기하냐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쪽에 써줍니다. 자, 앞쪽에 써주고, 숫자는 이렇게 뒤에 표기하는 형태로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제 산화와 환원을 정의할 때 어떤 식으로 정의했습니까? 그죠? 산소로도 정의를 하고 수소로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산화와 환원을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이제 설명하기에 가장 합당한 화학종은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이죠. 이온결합 화합물은 전자를 확실히 이렇게 주고 받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설명이 충분하죠. 하지만 분자 화합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자가 완벽하게 이제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산화와 환원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형태로 뭐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냐면 바로 이 산화수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산화수를 따졌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산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화수를 따졌을 때 감소했다. 그러면 환원이 되는 겁니다. 환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산화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규칙을 1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유원소, 즉 화합물이 아닌 상태의 원자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얼마이다? 0입니다. 0. 자, 그래서 수소, 그죠? 그 다음에 브로민, 소듐, 베릴륨, 포타슘, 뭐 산소, 뭐 이런 형태의 각 원자에 해당되는 산화수는 얼마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 자,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무엇과? 그죠? 이온의 전하수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리튬 1가가 있죠? 여러분, 이 리튬 1가는 단원자 이온입니다. 1가짜리 양이온이잖아요. 맞나요? 그랬을 때, 이 리튬 1가에 대한 산화수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리튬 이온에 대한 이 전하수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대신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온의 전하를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가다라고 하면 숫자를 앞에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뒤에 쓰잖아요. 하지만 산화수는 반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 써주시고 숫자를 뒤에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륨 이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가죠. 이 이온의 전하수는 이가짜리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이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 이온의 전하수와 동일하다는 거죠. 대신 쓰는 순서가 어떻다? 반대다. 그래서 플러스 2. 그리고 철도 볼까요? 3가죠. 3가. 이 이온의 전하수는 3가입니다. 그랬을 때 산화수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위치가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화합물에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1족이죠. 1족에 대한 산화수는 다 얼마다?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은 플러스 2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성분자. 자, 여러분 중성분자면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이 산화수를 따졌을 때 그 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성분자는 전체적으로 제로죠. 제로니까 그 중성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개별의 산화수를 여러분이 따졌다면 그 개별의 산화수의 합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그죠?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다원자 이온입니다. 자, 다원자 이온은 모든 원소의 산화수의 합은 바로 뭐다? 그쵸? 이 다원자 이온의 알자 전화와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암모늄 이온이 있어요. 자, 암모늄 이온은 NH4+, 자, 다원자 이온이죠. 전체적으로 1가짜리 양이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원래 이제 NH4+에서 요 H에 대한 산화수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자, 그리고 질소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플러스 1짜리가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4죠? 그럼 플러스 4. 자, 그리고 질소는 마이너스 3이죠?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맞나요? 따라서 암모늄 이온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와 수소, 개별의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실제로 다원자 이온이 갖고 있는 그 이온, 알자 전화와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합물을 한번 볼게요. 자, 화합물 내에 이제 예를 들어 산소가 있다. 자,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과산화 수소 이온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산소가 초과산화 이온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입니다. 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수소가 금속과 결합되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리튬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리튬은 금속이잖아요. 자, 이렇게 금속과 결합을 하고 있을 때는 수소가 산화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금속과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그 외에는 수소는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로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할로젠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ClBrI. 자, 물론 예외도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소산이나 산소산 음이온. 자, 어떤 산화수? 양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4.4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화합물이나 이온에서 모든 원소의 무엇을 산화수를 결정하라. 자, A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번은 Na2O죠. 자, 전체적으로 중성,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각각의 산화수를 따졌을 때. 자, 그럼 NA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NA 하나에 대한 값을 여러분 써주셔야 돼요. 자, NA는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알칼리 금속이면 산화수가 얼마라고 했나요? 그쵸? 플러스 1입니다. NA 하나는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리고 O는 얼마일까요? 그쵸? 대부분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값을 확인해 보면 NA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제로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하지만 여러분이 산화수를 쓸 때는 이렇게 원소 한 개에 대한 값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NA는 플러스 1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B번 볼까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질산이 있죠. 자, 아질산. 근데 이 아질산 각각, 그러니까 아질산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여러분 산화수를 따졌을 때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어야 합니다. 0. 맞죠? 자, 그럼 수소부터 한번 볼게요. 수소는 뭡니까? 플러스 1이죠? 자, 그리고 O는 얼마입니까? 대부분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랬을 때 N의 값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죠. N의 값. 자, N의 값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이 전체의 산화수의 합은 0이어야 돼요. 맞죠? 근데 H가 하나 있어요. 플러스 1. O는 하나로 따지면 마이너스 2이지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렇다면 N의 산화수가 얼마여야지 요 세 개의 수치를 다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플러스 3이어야 되겠죠. 플러스 3이면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쓸 때는 H는 플러스 1, 자, N은 플러스 3, O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번 볼까요? 자, C번은 뭡니까? 다이크로뮴산 이온이에요. 자, 이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별의 산화수를 따지고 그걸 더했을 때 합이 얼마가 나야 된다? 2 마이너스니까 산화수는 순서가 틀리다고 했죠?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O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이게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크로뮴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럼 크로뮴 한 개에 대한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될까요? 그쵸? 크로뮴이 플러스 6이 돼야 되겠죠? 플러스 6이 되면 요게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14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 뭡니까? 다이크로뮴산 이온의 전하와 일치하는 그러한 값을 갖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하나씩 구분하면 크로뮴은 얼마다? 플러스 6, O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책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4.10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4.10은 화합물 내에서 각 원소의 이제 산화수를 표기를 해놨는데요. 우리 이제 예를 하나씩 볼까요? 자, 여기 소듐은 얼마입니까? 그쵸? 플러스 1입니다. 여기 지금 알칼리 금속은 보시는 것처럼 다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죠? 맞나요?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은 다 얼마입니까?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이지만 금속과 결합을 한 경우에는 얼마를 갖는다? 그쵸?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바나듐을 한번 보시면 바나듐은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된 거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은 더 일반적인 산화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나듐이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어떤 게 더 많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그죠? 플러스 5가 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 산화수를 따졌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철도 플러스 3, 플러스 2. 자, 구리도 플러스 2, 플러스 1. 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뭐도 하나 볼까요? 자, 아연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이 산화환원 반응은 일반적으로 결합 반응과 분해 반응, 그리고 연소 반응, 치환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반응의 특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결합 반응.
결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이제 물질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을 결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황이랑 산소랑 뭐 했습니까?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생성물인 무엇을, 그죠? 이산화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산화수가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는 산화수가 얼마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산화수 따지는 규칙 첫 번째 거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유원소의 각 원자는 산화수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의 산화수는 0이고요. O2 역시도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자, 그리고 SO2에서 S와 O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O는 대부분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황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플러스 4가 돼야 마이너스 4와 우리가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결합 반응은 둘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생성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위에 이렇게 이제 산화수를 어떻게 따지는지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게 그러면 이제 산화가 되었고 어떤 게 환원이 되었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산화수를 따졌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 된다고 했습니까? 그죠? 산화가 된 거고요. 산화수를 따졌을 때 감소하면 뭐 된다고 했습니까? 환원이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자, S는 원래 산화수가 0이었어요. 0에서 플러스 4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산화수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황은 뭐가 된 겁니까? 그쵸? 산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O 볼까요? O2? 자, 처음에 제로였죠? 자, 근데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감소를 했죠. 감소. 자,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환원이 된 겁니다. 자, 밑에 거도 보면 마그네슘의 산화수가 0이잖아요. 근데 0에서 얼마가 됐죠? 플러스 2가 됐죠? 산화수 증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마그네슘이 산화가 된 것이고 질소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질소는 뭐 된 거죠? 그쵸? 환원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반응 볼게요. 자, 두 번째 반응은 분해 반응입니다. 즉 결합 반응에 이제 반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화합물이 어떻게 된다? 둘 이상의 성분으로 나누어지는 반응. 그게 바로 무슨 반응이다? 분해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산화수은이 있죠. 산화수은. 자, 여기 분해되면 수은이랑 이제 산소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각각의 산화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수는 얼마입니까? 산화수 0이죠? 자, O2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화수은에서 이 산소하고 수은은 각각 산화수가 얼마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O는 대부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수은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 산화와 환원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수는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얼마가 됐습니까? 0이 됐죠.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뭐 된 걸까요? 그쵸. 환원이 된 겁니다. 환원. 자,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죠. 산화수가 증가했죠. 그러면
뭐 된 거죠? 그쵸? 산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이제 얘가 나와 있죠. 자,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분해 반응이에요. 분해 반응. 그리고 위에다 산화수가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서 산화수를 따지고 그게 이제 증가하면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가 되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수소가 소듐, 금속과 반응을 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각각 한번 따져볼까요? 자, Na 얼마입니까? 0이죠? H2 0이에요. 근데 NaH에서 요 H,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수소는 거의 대부분 플러스 1인데 이 수소가 금속과 같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즉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NA도 플러스 1이 돼야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NA는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산화수 얼마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1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또 산화를 따지면 소듐은 플러스 1에서 0이 됐죠. 어떻게 됐죠? 감소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환원이 된 것이고, 자, 그리고 수소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죠. 증가한 거죠. 그럼 뭐 된 거죠? 산화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연소 반응입니다. 즉, 물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열과 빛을 가진 불꽃을 이제 만드는 반응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책에 어떤 예가 나와 있습니까? 그죠? 가정에서 쓰는 난방이나 주방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페인 기체의 이제 연소 반응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페인하고 산소가 만나면 생성물로 뭐가 나옵니까? 그쵸.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나오는 이러한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반응 볼게요. 치환 반응입니다.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의 한 이온, 원자가 될 수도 있죠. 이온이 다른 원소의 이온으로 이제 치환이 되는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치환 반응은 밑에 소개되는 것처럼 수소 치환, 금속 치환, 할로젠 치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수소 치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수소 치환은 금속 원소 중에서요, 반응성이 이제 가장 큰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면 1A족에 속하는 금속을 말하죠.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 2A족에 속하는데 어떤 종류가 여기 해당이 되냐면 칼슘, 스트롬듐, 바륨이 여기 해당되는데 이 알칼리 금속이나 아니면 알칼리 토금속 중에서 칼슘, 스트롬듐, 바륨의 경우에는 찬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무엇을 수소를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수소 치환 예로 소듐이 나왔죠? 소듐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1A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운 물과도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이렇게 수소를 치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과 이제 반응하지 않는 금속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산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산으로부터 수소를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아연, 자, 그리고 마그네슘. 자, 요거는 물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과는 반응을 해서 수소를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금속 치환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화합물에서 이 금속은요, 원소 상태의 다른 금속에 의해 가지고 치환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얘가 하나 나와 있죠. 아연이 있습니까? 아연이 뭐랑 지금 반응합니까? 황산구리 이 용액이랑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황산구리 용액 안에는 구리 이가 이온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그죠? SO4 E- 황산 이온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연을 만약에 놓고 반응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 아연이 전자 두 개를 내어놓고 아연 이가로 바뀌게 되고요. 아연이 내어놓은 전자를 이 구리 이가가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구리로 이제 석출이 되게 됩니다. 즉, 금속 아연이 황산구리를 포함하는 용액에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 그 용액으로부터 구리 이가 이온을 이제 치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구리로 이렇게 석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치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들어가는 이 금속이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보다 그 이온에 해당되는 금속보다 그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경우에만 치환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할로젠 치환 한번 볼까요? 자, 할로젠 치환은 여러분이 이제 활성도 계열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할로젠 쪽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그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 가장 능력이 큰 게 F2예요. 자, 그리고 Cl2, 그리고 Br2, I2 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활성도 계열이 높은 화학종이 그 용액 안에 들어가줘야지만 치환이 되지 반대가 되면 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F2가 치환 능력이 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l이 이제 관여하는 어떤 용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F2를 넣어주게 되면 치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Cl을 만약에 이 F와 관련된 어떤 용액 안에 거꾸로 넣어준다면 그 경우에는 치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한번 반응 볼까요? 자, 여기 이제 Cl2가 있고 KBr이 있잖아요. 자, 어떤 게 더 활성도가 더 크나요? Cl이 더 크잖아요. Cl이 더 크기 때문에 누구에 비해서 KBr에 있는 Br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치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KCl이 되면서 Br2로 이렇게 치환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Br2고, 자, 뒤에 있는 것이 KCl이었다. 이렇게 되면, 치환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금속 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도 반응성이 더 큰 게 이제 치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반대는 치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